네, 여러분이 가장 기다렸을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내일장에 어떤 키워드로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노려보면 좋을지 살펴보는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이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준비한 히든카드 종목 잘 생각하고 계시다가 내일장에 활용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히든카드는요. 최병훈 전문가님의 히든카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어디서 키워드 찾을까요? 네, 외국인 순매수주. 외국인 순매수주. 이럴 때일수록 외국인이 어느 종목을 사느냐가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할 텐데 어떤 종목을 많이 사고 있을까요? 우리 시장이 4월 14일부터 네. 지수가 이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빠지고 거래소도 횡보하다가 지금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모멘텀이 없어요. 시장에 수급적인 모멘텀도 없고 경기의 모멘텀도 없고 실적이 또 다 끝나니까 실적도 맞아요. 모멘텀도 없습니다. 그 모멘텀이 없는 장세도 그나마 뭘 보고 주식을 해야 되냐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장기 투자자나 이런 건 뭐 상관없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안전하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좀 사는 수급이 보면 4월 10일부터 지금 외국인들이 보니까 코스피 3조를 샀거든요. 네. 그럼 기관들도 코스피 한 1조 팔았고 한 달 동안 그다음에 코스닥은 외국인 1조 5천억 팔고 기관도 1조 1천억 팔고 개인만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차전 막 올라가면서 4월 한 달 동안 많이 산 것 같고 개인들은 오히려 2차전 이런 것을 외국인들 팔고 있었고요. 그다음 근데 코스피 한 3조를 샀으니까 외국인들 한 달 동안 어떤 걸 살까 이걸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23년도에 또한 1월부터 시작해서 외국인이 꾸준히 산 것은 시세가 이제 작년부터 사기 시작한 거 이미 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산 거는 하반기에 또 시세가 나거든요. 외국인들은 거의 1년 가까이 꾸준히 사면 그 이후에 시세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또 그러고 전체적으로 실적이 바닥을 통과한 상태에서 우상향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그럼 기업에 오면 실적을 보고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2분기부터 3분기 계속 내년도도 2년 뒤에도 좋아지는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걸 찾아보니까 외국인 수급주더라.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는 주식이 요거 정확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만 골랐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잘 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힌트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서 외인 따라 가자라고 외쳐주고 계시는데 어떤 종목 사고 있는지 후보 종목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6가지 후보 종목입니다. 바로 카드 뒤집어 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차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또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입니다. 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줘야 또 지수에도 조금 힘을 받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추천 종목이기도 했죠. 네이버 앞서서 긍정적인 전망도 체크해 주셨고 LG전자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좋을지 최병훈 전문가님의 히든카드 어떤 종목일까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입니다. 앞서서 이제 이 현대 관련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실 때 제대로 된 종목 사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현대모비스는 제대로 된 종목 맞나요? 맞습니다. 네. 지금 후보군 종목에 이 종목이 순매수 금액이 외국인 3조 가까이 돼요.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샀던 종목이 요 핵심적 1,000억 이상 사는 다 핵심 요 종목입니다. 거래소에서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번에 매출액이 14조 7천억 1분기 나왔는데 작년 대비는 한 30% 정도 증가됐습니다. 29.7%. 그런데 시장보다 조금 줄었고 이익이 좀 줄었습니다. 이익이 4,181억 나왔는데 8% 늘었는데 작년 대비에. 그런데 예상치보다 좀 줄었고요. 그래서 컨센서스는 하이했습니다. 그래서 하이가 한 번에 급락을 줬거든 하루에. 하이에서 하루에 6% 8% 빠져가지고 폭락을 했었습니다. 한 번에. 폭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예상보다 하이했으니까 더 이상 안 빠지면 악재가 다 반영된 거죠. 그처럼. 그래서 이제는 어떤 모멘텀으로 이 주식이 갈 수 있을까? 네. 보면 주가는 21년도 40만 5천 원 갔다가 지금 거의 18만 9천 원 반타작 한 60% 빠졌다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다가 지금 고개를 바짝 들고 있습니다. 저 이제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나오려고 고개 들던 모습을 그냥 거래도 좀 실렸고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식이 그냥 아무 때나 가지 않고 가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수급이 안 돼서 자동차가 잘 못 만들어서 이제 안 팔 이젠 정상에 다 됐기 때문에 반도체도 풍부히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동차 마음대로 OEM 업체는 그냥 만들어서 팔 수 있으면 그런데 잘 팔려야 되는 거죠. 경기도 나빠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 기아에는
제품 믹스가 아주 고급차, 현대차 제네시스 같은 게 잘 팔리고 있거든요. 비싼 차가. 그래서 그럼 앞으로 이제 전기차 모멘텀 되면 이 부품 조달하는 현대모비스는 악재입니다, 물론. 네. 그래서 전기차 전환 때문에 AS 사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추세. 하지만 전기차 관련된 부품이나 이런 게 해도 방어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현대기아차가 아직까지는 제네시스하고는 잘 팔리기 때문에 2026년까지 도요타를 제치는 매출액이 나올 걸로 보여요. 그래서 외형 성장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북미를 집중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북미에서 가장 잘 나간 차가 이제 BMW와 같이 건주고 있는데 현대차가 제네시스가 그러면 이것 때문에 26년도까지 도요타를 생기는 세계에서 아주 앞서가지 않을까 그런 측면을 과거에 스마트폰에 애플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따라갔는데 우리 현대기아차가 저는 이제 테슬라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25년부터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요 쪽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 성장 모멘텀에 기대를 해보면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짤까요? 네, 가격 뭐 내일 마이너스 이렇게 나면 사시고 네. 목표가는 좀 중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목표가 28만 원 정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잡는데요. 고성장주가 아니게 성장은 짧게 드리는데 21만 5천 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의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23만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내일장에서 한번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고 목표가 28만 원까지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네,